네,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업인정의 신청 이후에 이제 의견 청취, 사업인정을 받게 되는 이제 절차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토지보상법 제 21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20조에 우리가 이제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인정을 이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조에 국토부 장관은 21조 1항 사업 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행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1조 1항은 그 사업 인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 2항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이 있는 곳으로 의제되는 경우입니다. 이 항은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 등은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지구 지정 사업 계획의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행위원회 중앙토지수행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인정에 이강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2항은 별표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1항은 이제 사업인정을 이제 할 때 하는 거죠. 제3항은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행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 인가, 승인 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공익성 협의 내지는 공익성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조문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 제11조 의견 청취 등을 보면요. 제 21조 법 1항, 법 제 21조 1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2항에서 국토부 장관 또는 법 별표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이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지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 인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 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된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고 사항을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0살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제2호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제3호의 사업 예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와 관련된 이제 그 의견 청취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9구도 653 판결 보면 건설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죠.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안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취소 사유라는 거죠. 위 지정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005도 14363 판결에서는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구산림법에서 보존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승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인정 고시가 되죠. 이게 이제 34회 1번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 22조 사업인정 고시입니다. 제1항 국토부 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려는 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의 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해 고시해야 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제2항이죠.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시군구 구청장의 일을 통지해야 된다. 3항 별표죠. 22조 3항.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은 제 교재에만 나와 있죠. 작년도 1번 문제였습니다. 학설이 있죠. 사업인정 고시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해서 사업인정 고시는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사업인정과는 분리하여 준법률적 행정으로서 통지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특허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사업인정 고시와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는 이제 한 몸으로서 통일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거를 특허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00도 5일 사이 판결 보면요. 가령 건설부 국토부 장관이 이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여기 앞에 보면은 구토지수용법 16조 1항에서는 건설부 장관, 즉 국토부 장관이죠. 사업인정을 하라는 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부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령 국토부 장관이 이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 재결 단계 전에 사업적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긴 하나, 더 나아가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 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인정 단계의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36 2148 판결에서 보면은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2항 9조 3항 소정의 택지개발 계획의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고 토지 소유자의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하자들은 이의제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될 뿐 당연 무효가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판결 요지에서 보면 사업시행자가 구토지수용법 23조 소정의 토지조선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를 서명 달인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제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으니 그러한 사유가 이의제결의 무효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원지적도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국토부 장관이 구토지수용법 16조 규정에 따라 구토지 수용 승인을 한 후 그 뜻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했다거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개를 신청하였다는 등의 하자들을 역시 절차상 위법으로서 이의제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정정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를 분리하지 말고 통일적으로 특허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행정기본법 제2조 4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으로서 군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자격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사업인정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보전회가 생기므로 그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회 4번 문제로 출제되었죠.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목관 보조기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자, 수용권 설정하죠. 사업인정은 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인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이 발생하며, 자, 구속력의 내용으로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거 아래 이제 그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수용권 설정, 수목관 보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용권 설정됩니다. 사업인정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다. 따라서 사업인정과 있게 되면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세목고시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의 수용 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는 수용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용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죠. 토지세목고시에 의해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그러니까 수용 목적물이 사업인증고시를 통해서 확정되면 고시되지 않은 토지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세목고시에 없는 토지에 대한 수용 제기는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례도 몇 개 있습니다. 93로 19375 판결이죠. 구토지수용법 1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그 일정한 절차를 거칠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정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2013도 19738, 19745 병합사건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사업 건축 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계인 범위가 확정되죠. 수용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면 그 권리자인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범위도 확정되게 된다. 그래서 사업인정은 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시간적 제한이 되는데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전 의무죠. 법 제25조입니다. 제1항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 2호 또는 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를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항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제3항,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공작물, 물건 등을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보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물건 조사권이 생기죠.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별도의 시장 등의 허가 없이도 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타인 토지 출입하여 측량 조사를 할 수 있는 토지물건 조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의 산정 시기의 고정, 우리가 사업인정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 보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관련된 판례에서 보면은 자, 사업인정고시 있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업인정 고시 전에 건축물을 착수했으면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인정 고시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건축물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보상 대상이 되느냐? 판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만약에 착수했으면 그 기득권을 유지해 주지만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토지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특징적인 내용은 보상계획 공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인정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그 다음에도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업인정 전에 이제 만약에 보상계획 공고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손실보상만을 받을 목적으로 관정이라든지 하우스를 때려쳤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3기 신도세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은 2012도 22096 판결 때문에 보상계획 공고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다가 관정, 하우스 막 때려졌을 때 보상이 된다, 안 된다?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보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에서도요.
토지보상법상 사건 읽어보면요. 손실보상 및 사업인정 고시 후에 토지 등의 보존에 관한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 고시 전에 공익사업지구 내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 등 지작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해서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15조 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익사업의 내용, 해당 토지의 성질, 규모 및 보상계획 공고 등 이전의 이용 실태, 설치되는 지작물의 종류, 용도, 규모 및 그 설치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지작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이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그 지작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보상계획 공고가 됐더라도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하우스 지작물 때려지면은 보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요 아주 중요한 그 보상 현장에서 우리 판례로도 중요하지만 보상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2012도 2296 대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뭐 우리가 이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89124 이전에는 적법화 건축물로 보고 사업 인정 이전이어도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무허가 건물을 짓긴 했지만 허가 여부를 받지 않았지만 사업 인정 고시 이전이면은 그 기득권을 유지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작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졌는데 뜬금포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건축물은 바닥 지붕 보호해가지고 그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데 지작물 같은 경우는 그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졌는데 거기다가 관정 하우스 막 때려져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보상 투기라고 본 거죠.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 합격은 곧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